인터넷에서 만난 인문학 8번째 순서입니다. 포르투갈의 대팽창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포르투갈의 대팽창 대항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혹시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심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세계사를 좀 수월하게 맥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인문학을 공부하는 제 경험에 비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맨 선두에서 이끌어 나간 포르투갈의 대항해 대팽창에 대해서 특히 힘을 쏟아부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포르투갈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끝없는 대양을 향하여 해양 진출을 하면서 끝없이 팽창을 해나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유럽의 중세 말에 이 포르투갈이란 작은 나라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바다에 뛰어든 이유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오늘날 현대라는 이 시대를 낳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포르투갈의 해양 대팽창, 중세 말에 포르투갈이 거의 말도 안 되는 대항해를 감행한 시대적 동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부터 포르투갈 땅에는 지중해의 강력한 해양민족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지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은 포르투갈은 인종 혼종과 함께 해양성 기질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투쟁을 해온 아랍 세력 무어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의지가 드높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지중해뿐만 아니고 대서양의 북쪽으로 푸켓군의 영국, 스칸디나비아 제국 이런 나라들과 교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해양 활동에 익숙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당시 유럽과 인도가에 있는 이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의 경유지인 서아시아 권역에 여기에 오스만 터키라는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게 되어가지고 후추라든지 이와 같은 동양 물품의 통과세가 매우 높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개 도시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동방 물품을 중개하는 중개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개 도시들의 해운 자본과 항해 인력, 조선 인력 등이 상당 부분 해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동방 무역을 위한 육로의 역할이 위축되자 직격을 할 수 있는 바닷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요인입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동양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동양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여러분 아시죠? 이 여행기는 당시 유럽사의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소국인 포르투갈이 살아남는 길은 오직 부국 강병,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바닷길로 멀리 교역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국가적인 자각과 강한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여덟 번째, 당시 포르투갈은 종교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국교였습니다. 종교 전파를 국가와 민족의 사명으로 여겼던 포르투갈입니다. 독립을 했지만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에는 아직 아프리카의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아랍 세력, 무어인들이 이 이베리아 반도에 아직 남아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교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시 저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에 어딘가에는 요한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문에 의하면 가톨릭 신자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했어. 바다로 항해를 해서 거기로 가서 요한 왕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남쪽에서는 요한 왕의 군대가 이제 군대를 파견하고, 북쪽에서는 포르투갈이 군대를, 이렇게 남쪽 북쪽에서 협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잔존하는 무어인들을 축출하겠다는 종교적이고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9번째입니다. 선박 조선술의 발달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당시 조선 기술로서는 먼 바다로 항해가 어려웠습니다. 포르투갈은 새로운 조선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유명한 까라벨라선입니다. 이 까라벨라선은 먼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범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르투갈은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당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이 설립되고 유럽의 유능한 학자들이 유입이 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동인입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엘리트 항해자들과 위정자들과 학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항해, 또 항해, 또 항해, 발견, 새로운 발견, 대발견,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일들은 왠지 인류사적인 대가업의 수행이라는 생각, 이건 르네상스의 이념과 부합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와 그것을 수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방송은 한국 사회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하여 해양인문네트워크 편집부가 준비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나은 내용, 보다 충실한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